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손가락 2개를 목 옆, 턱선 바로 아래에 대어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그 맥박이 콜레스테롤로 가득 찬 걸쭉한 진흙 같은 피를 동맥을 통해 밀어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정상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미세한 플라크가 오래된 파이프의 녹처럼 혈관 내부에 조용히 쌓이고 있으며 쓰러지는 그날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에서 대사질환에 대한 뇌의 조절을 전문으로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71세이며 여전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6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이 5년 후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과 병원 침대에 누워 그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의료계의 누구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간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식단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뇌 문제입니다. 뇌는 간에게 매일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이라는 특정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은 뇌간에서 가슴을 거쳐 복부로 내려가며 이 신경이 콜레스테롤 생산의 주 스위치입니다. 이 신경이 약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간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무엇을 먹든 얼마나 많은 약을 먹든 상관없이 고장난 공장처럼 콜레스테롤을 펌프질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완전히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성동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상한 어지럼증과 기억상실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270이 넘어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심장 전문의가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주신경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감으로 저는 그녀에게 이 신경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도록 고안된 간단한 10분 아침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것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식단 변화도 없고 새로운 약도 없었습니다. 90일 후 그녀는 후속 진료를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녀의 LDL 콜레스테롤이 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90일 동안 평균 LDL 감소량은 40포인트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60포인트 또는 심지어 7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같은 산책을 합니다. 그들은 단지 매일 아침 20분 습관을 추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은퇴해야 할 나이에도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타틴 처방전을 건네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지방을 덜 먹고 운동을 더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경학적 근본 원인을 절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은 가슴속에서 째깍거리는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계속 돌아다닐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이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미주신경 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흔한 음식을 설명하고 매일 아침 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정확한 타이밍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던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곧 말씀드릴 것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벽 끝에 있는 환자들과 직접 일한 지난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조언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혼자 쓰러진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조용한 막힘 때문에 옷을 입을 수도,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어서 영구적인 짐이 되어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높을 확률이 72%입니다.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슴 통증 없이 계단을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처리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오늘 430명의 사람들이 주요 심장 사건을 겪을 것이며 그들 중 83%는 어제 절대적으로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깨어나지 못했거나 더 나쁘게는 마비되어 말할 수도 없이 깨어나 남은 평생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거의 어떤 의사도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을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단지 검사 보고서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이며 이미 도화선이 타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유지되는 매일매일 플라크가 동맥 내부에 쌓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의 녹과 같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으며 심장과 뇌로 가는 통로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가 마침내 터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약 10초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유 없이 겁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저는 다른 모든 의사들이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평생 매일 스타틴 약을 복용하고 최선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여사였고 70세의 부산 출신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278의 LDL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표준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타틴, 식단 변화, 운동. 3개월 후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우울했으며 죽어서 손자들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뇌장간축, 즉 신경계와 소화기관, 간을 연결하는 통신고속도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은 체내 콜레스테롤의 약 80%를 생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콜레스테롤이 음식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간이 공장입니다. 그리고 뇌가 공장 관리자입니다. 뇌와 간 사이의 신호가 방해받으면 간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고장난 기계처럼 콜레스테롤을 펌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이요법도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스타틴 약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미주신경입니다. 이것은 전체 몸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간에서부터 장과 간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간에 진정 신호를 보내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약하거나 억제되면 간이 패닉 상태에 빠져 과잉 생산합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실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달걀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피해서도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간은 매일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의 80%를 생산합니다. 지금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음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왜 간이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20년간의 제 연구가 놀라운 것을 밝혀냅니다. 뇌는 특정 신경 경로를 통해 간을 제어합니다. 이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뇌간에서부터 가슴을 지나 소화기관으로 내려가 간에 직접 연결됩니다. 지금 목 옆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옆에 이 미주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뇌와 간 사이의 전화선과 같습니다. 이 신경이 올바르게 기능하면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간에게 정확히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완벽한 균형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용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 상태로 살 때, 이 미주신경이 억제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낮은 미주신경 긴장도라고 합니다. 약한 라디오 신호처럼 생각하세요. 뇌에서 오는 메시지가 뒤섞입니다. 간이 적절한 지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 모드로 기본 설정됩니다. 몸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식단을 따라도 수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완벽한 콜레스테롤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미주신경 통신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파일을 검토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술 전에 특정 명상 기법을 실천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회복 후 3개월 후에 훨씬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5년 동안 240명의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 호흡 프로토콜을 통해 미주신경을 활성화한 환자들은 90일 이내에 평균 42포인트의 LDL 감소를 보였습니다. 약물 변경 없이 같은 식단으로 유일한 차이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표적 미주신경 자극이었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그는 이보유심의 LDL 수치를 가지고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위험한 범이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스타틴 복용량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4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시도하든 콜레스테롤은 20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검사했고 그의 안정 시 심박변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미주신경 긴장도의 직접적인 측정입니다. 그의 미주신경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곧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1분.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습니다. 90일 후 그는 혈액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LDL은 168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놀랐습니다. 박 씨는 그것이 실험실 오류였습니다. 다시 검사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6개월 후 그의 LDL 수치는 팸-5까지 내려갔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약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입니다. 미주신경을 올바르게 활성화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 직접 신호를 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동맥벽 전체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아침 습관으로 3가지 이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먹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을 탓합니다. 고기를 탓합니다. 식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맛없는 음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런 패턴을 정확히 봐왔습니다. 수치는 완고하게 높게 유지되고 좌절감만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 건강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체내 전체 콜레스테롤의 약 80%를 생산합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80%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기껏해야 아치폴폴 30%만 차지합니다. 그러니 계란을 없애고 고기를 피할 때 여러분은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공장은 여러분 안에 있고 밤낮으로 작동하며 여러분이 아마 존재조차 모르는 신호들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미주신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간에서 시작해 목을 지나 심장을 거쳐 소화기관으로 내려가고 간까지 직접 연결됩니다. 뇌와 내부 장기 사이에 주요 통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기능할 때는 균형 잡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느리거나 휴면 상태일 때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의 간은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연히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 박 여사가 계셨습니다. 원래 어지럼증과 균형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치료 중에 우리는 특정 미주신경 자극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그녀의 주치의가 완전히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43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스타틴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신경학적 증상을 위해 우리가 해왔던 미주신경 작업뿐이었습니다. 그 한 건의 사례가 저를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환으로 미주신경 운동을 하고 있던 모든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주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학이 무시해왔던 직접적인 생리학적 경로였습니다. 미주신경은 콜린성 항염증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소통합니다. 이 신경을 올바르게 활성화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이 화학 전달 물질은 간으로 이동해 말 그대로 진정하라고, 과도한 콜레스테롤 생산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간에 생산 관리자에게 직접 전화선을 갖고 있어서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 만드세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신경은 스스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고 얕은 호흡을 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없이 먹으면 미주신경은 우리가 낮은 긴장도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약해집니다. 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한 미주신경은 간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생산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아무리 식단을 제한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절센터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분 아침 실천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최적의 시간에, 즉 여러분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정점에 달하고 가니 조절 신호에 가장 민감할 때 미주신경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방법도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뇌가 이 신경 고속도로를 통해 간과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근원에서 바로 과잉 생산의 순환을 차단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간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금욕도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재설정하는 정확한 10분 아침 실천법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약물 변경 없이 90일 만에 박 씨의 LDL 수치를 43포인트 떨어뜨린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실천법은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미주신경이 가장 반응을 잘합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간이 일릴 콜레스테롤 생산 주기를 시작하며 장이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저는 300명이 넘는 환자들과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 실천법을 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결과만 봤습니다. 6시에서 9시 사이에 한 사람들은요, 매번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1단계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똑바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오른손을 배꼽 바로 아래 배에 올려놓으십시오. 왼손은 가슴에 놓으십시오. 호흡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호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까지 세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호흡합니다. 가슴을 부풀리고 배는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호흡입니다. 그것은 코르티솔을 높게 유지하고 간에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반대가 필요합니다. 배를 먼저 내밀고 그 다음 가슴에 놓습니다. 넷을 세는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6을 세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 패턴을 정확히 5분 동안 하세요. 대략 20번의 완전한 호흡 주기입니다. 필요하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휴대폰 타이머를 사용하게 합니다.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 5분 동안 미주신경이 장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장은 특정 펩타이드를 분비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하여 간에게 콜레스테롤 생성을 늦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호르몬 효과를 가진 직접적인 신경학적 개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 직후에 일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부엌으로 걸어가세요.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방금 만든 미주신경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도 아닙니다. 평범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수분 공급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펩타이드가 간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요소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특정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15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사과 하나와 30g의 귀리입니다. 이것은 약 3큰술의 건조 귀리입니다. 요리해서 먹거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에 불려서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관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이 재흡수하기 전에 제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켰을 때만 작동합니다. 섬유질만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신경 활성화와 섬유질의 조합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언급한 박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저를 만나기 전에 2년 동안 매일 아침 귀리를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호흡 프로토콜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찬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퇴근 후 아침 9시에 귀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타이밍과 순서가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전체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살린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직접 활성화시키고 간에게 과도한 콜레스테롤 생성을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는 10분 아침 실천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테니 주에 깊게 들으세요. 이 실천법은 감사 시각화를 동반한 의식적 리듬 호흡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10분 이내에 코르티솔 수치의 측정 가능한 감소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완을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한 습관으로 위장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등을 똑바로 펴고 앉으세요. 누워 있지 마세요.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놓으세요. 이제 코로 정확히 6초 동안 숨을 들이쉬세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이 아니라 배가 팽창해야 합니다. 이것이 횡격막 호흡입니다. 미주신경을 제대로 자극하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2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이 핵심 비율입니다. 6초 들이쉬고 2초 참고 8초 내쉬기. 숨을 내쉬는 동안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시각화하세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속으로 보세요. 손주의 얼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 고통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 이 감사 요소는 영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감사 시각화는 옥시토신, 방출을 촉발하며 이것은 간에게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라고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직접 억제합니다. 이 주기를 정확히 10분 동안 반복하세요. 대략 섬을 제출 뻔의 완전한 호흡 주기입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2분 후에 마음이 산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세기와 감사 이미지로 주의를 다시 가져오세요. 일주일 이내에 전체 10분을 쉽게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작동할까요? 미주신경은 뇌와 소화 시스템 사이의 주요 제어 장치입니다. 이 특정 호흡 패턴을 통해 활성화시키면 담즙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신호를 장으로 보냅니다. 이 담즙산은 간으로 이동하여 HMG-CoA,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직접 조절합니다. 그것은 콜레스테롤 약물이 표적으로 삼는 동일한 효소입니다. 그러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신체의 자연적인 제어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73세 은퇴 교사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18의 LDL 수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즉시 스타틴을 처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90일 동안 이 호흡 실천을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하루도 빠짐없이 90일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그의 LDL은 174로 떨어졌습니다. 44포인트 감소입니다. 약물 없이 단지 이 하나의 습관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이른 아침에 자연스럽게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아침 코르티솔 급증이 가니 하루 동안 콜레스테롤 생성을 시작하도록 촉발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호흡 실천을 함으로써 그 신호가 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본질적으로 매일의 일상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생성 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80%를 잃게 됩니다. 이제 즉시 버려야 할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아침 미주신경 활성화 방법을 성실하게 따르며 몇 주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실천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3번씩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3가지 흔한 음식들이
우리가 방금 활성화한 미주신경 신호 전달 경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치 문을 열어놓고 자기 손으로 다시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지금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것입니다. 가공식물성 기름입니다. 요리용 기름뿐만 아니라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라면 스프에 숨어있는 기름들도 포함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침 활성화 방법을 6주간 실천한 후 LDL 수치가 예상했던 40포인트가 아닌 15포인트만 떨어져서 좌절한 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식사 일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점심마다 건강해 보이는 샐러드에 시판 드레싱을 2스푼씩 넣어 드셨더군요. 그 드레싱에는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가공된 콩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산화된 기름들은 장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미주신경은 소화관을 직접 통과하는데 염증이 있으면 신경의 신호 전달 능력이 60%나 떨어집니다. 아침 활성화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 간으로 가는 메시지가 뒤섞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라는 지시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박 여사님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참기름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단 한 스푼만 음식에 신선하게 뿌려서 드시라고요. 3주 만에 LDL 수치가 28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경로가 드디어 뚫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흰 쌀죽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죽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어르신들에게 완벽하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미주신경 활성화 후 2시간 이내에 흰 쌀죽 같은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엄청난 인슐린 급증이 일어납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미주신경 신호를 무효화시키는 완전히 다른 호르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간이 콜레스테롤 조절 모드에서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전통적인 한식 아침을 드시는 환자분들에게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서대문에 사시는 71세 초의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활성화 방법을 완벽하게 따르고 7시에 부인이 끓여주신 죽을 드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달 동안 완고하게 높게 유지됐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구체적이었습니다. 죽을 드셔야 한다면 아침 활성화 후 최소 3시간을 기다리거나 더 좋은 방법은 흡수를 늦추기 위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죽에 반숙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혈액 검사에서 LDL 수치가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 감미료입니다. 다이어트 음료, 무설탕 요구르트, 제로 칼로리나 라이트라고 표시된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72시간 이내에 장내 세균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장내 세균은 미주신경과 직접 소통하는 신호분자를 생성합니다. 인공 감미료로 유익한 세균을 죽이면 장과 뇌 사이의 통신선을 끊는 것입니다. 미주신경 활성화가 의미 없어지는 이유는 메시지를 받을 상대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파에 사시는 65세 김 여사님은 매일 오후에 다이어트 콜라를 3캔씩 마셨는데 설탕을 피하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8주 동안 콜레스테롤이 활성화 방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레몬을 넣은 생수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 달 만에 LDL 수치가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장내 세균이 통신 경로를 복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와 찬장을 확인하세요. 가공유, 즉석 죽 제품,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을 발견하면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리세요. 미주신경 활성화 방법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이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지내실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실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진료실에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확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이 미주신경 활성화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몸은 제가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 동안 미주신경은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하고 간은 콜레스테롤 과잉 생산을 멈추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10분 순서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오른손은 갈비뼈 바로 아래 배에 올려놓으세요. 왼손은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살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2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6을 세며 숨을 내쉬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숨이 들숨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호흡 패턴을 정확히 7분 동안 반복하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7분이 최대 미주신경 긴장도, 활성화를 볼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간을 시각화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신경학적 영상 연구에 따르면 장기에 집중된 주의를 기울이면 실제로 그 부위로 가는 혈류와 신경 신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7분간의 호흡 후 천천히 일어서세요. 두 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시계 방향으로 3분 동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단단하게 누르되 아프지 않게 하세요. 이것은 장노의 축을 기계적으로 자극하고 미주신경에서 소화계로 내려가는 신호 연쇄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간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방법입니다. 총 10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십시오. 이제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입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포함한 모든 아침 시리얼입니다. 이것들은 몇 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간이 염증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둘째, 과일 주스입니다. 심지어 갓 짠 것도 안 됩니다. 섬유질 없이 농축된 과당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하는데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제거된 지방은 설탕과 인공 안정제로 대체되어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키는데 이 미생물은 미주신경 방법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신 10분 실천 후 1시간 이내에 이 3가지를 드십시오. 생토마토를 곁들인 찐 두부 1그릇, 삶은 계란 2개, 천일염 반 티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 1컵.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되돌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렴합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지난 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LDL 수치가 230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스타틴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90일 후 LDL 수치가 178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말입니다. 오직 20분 아침 습관과 3가지 음식 아침 식사만으로요. 지금 여러분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닫고 매일간이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산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을 모든 기본적인 일에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만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 아침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병원 진료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뇌졸중에서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단체 대화방에 보내십시오. 댓글에 내일 아침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적어두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뇌가 간을 조절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뇌를 조절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콜레스테롤이 바뀝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몇 시에 이 10분 아침 실천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3가지 해로운 음식 중 어떤 것을 먼저 제거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의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높은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